장영호 GI 이노베이션 대표님 그리고 이준행 박셀 바이오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토론을 시작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이런 멋있는 자리에 저희 회사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 GI 이노베이션에서 좋은 데이터를 발표를 해주셨고 그걸 기반으로 아마 디스커션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NK 테라피에 분명히 관심이 있으시고 좀 아시고 싶은 부분 또 미래를 한번 점쳐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장명호 대표님께서 좀 답을 해주시는 과정 중에서 좀 이렇게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톨로거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암 환자에서 직접 루카페레시스를 통해서 세포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NK 세포를 만들어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IR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항상 챌린징한 그런 질문이 뭐냐면 지금 페이트나 또는 미국에 있는 많은 그런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이 iPSC나 또는 알로제네익이나 또는 또 코드 블라드 오리진 NK를 가지고 좀 더 시장을 넓게 장악해 가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오톨로거스를 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영호 대표님께 지금 많은 고민을 하신 그런 흔적이 보이니까 앞으로 NK 테라피가 가야 될 길이 어느 방향인지 그리고 과연 오톨로거스가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걸 버리고 알로제네익 쪽으로 가야 될지 이런 좀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고민도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준행 대표님과 또 교수님이시고 저도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또 소중한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먼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특히 면역항암제, 세포치료제 회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톨로거스 환자 유래의 혈액으로부터 분리된 NKS를 쓰는 경우와 그다음에 또 일부 몇몇 기업들이 택하고 있는 건강한 공여자에서 얻는 알로제닉 NK를 얻어서 얼려서 바로바로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도 오톨로거스 방식과 알로제닉 방식을 둘 다 고민했는데 오톨로거스는 역시 아무래도 환자에서 직접 뽑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도 특히 약간 희귀암들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암들에서는 오톨로거스로 환자들을 직접 피를 얻어서 세포를 빨리 증식시켜서 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환자가 방사선 치료라든지 화학항암제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NK셀이 워낙 적은 환자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건강한 공여자의 NK셀로 증식된 헬시 도너의 NK를 맞으셔야 되는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앞으로는 이런 헬시 도너의 공여자의 NK셀이 어떤 환자들이 잘 맞을지 그걸 이제 매치업하는 HLE 타이핑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마커들 그래서 많은 알로제닉 NK셀들을 얼려놓고 환자들한테 가장 맞는 것들을 임상을 통해서 특히 박셀배가 임상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임상을 통해서 가장 잘 맞는 알로제닉 NK를 골라서 어떤 그런 임상의 효능을 올릴 수 있는 작업들이 연구들이 계속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이제 카엔케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앞으로 각광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단점 역시 비용입니다. 저희가 가난한 사람들은 NK 세포를 못 받고 가진 자들만 세포 치료를 받는다면은 오히려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코스트 다운 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 특히나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최근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네이처에서. 그런 전이된 암세포들이 있는데 그거를 도먼트하게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는 NK셀이다. 근데 그 NK셀이 어느 순간 뭐 간에 있는 스텔레이트 셀 같은 것들에 의해서 다시 깨어나면 전이 되고 암이 점점 커진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핫하게 저번 주에 나와서 사실 오늘 좀 발표드리려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의사 선생님 MD시기도 하시지만 암은 치료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예방의 시대, 프리벤션 시대가 온다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선제적으로 암에 걸리기 전이나 아니면 암 수술 후 저희가 이런 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만트한 이런 암세포들을 계속해서 억누를 수 있는 선제적인 NK셀 치료제. 그래서 그러려면은 자기 세포를 미리 건강한 상태에서 뱅킹했다가 오토로거스하게 다시 투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이가 드셨으면 좀 건강한 젊은 건강한 공여자의 NK셀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좀 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암에 대한 리스크가 노출되다 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프리벤션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제네티컬리 엔지니어링 된 유전자 조작이 가해진 NK셀은 그 허들이 너무나 큽니다. 환자가 아니신 분들이 예방적으로 아니면 이제 암이 깨끗하게 없어졌는데 일부 전이된 보이지 않는 메스포를 잡기 위해서 수억 원씩 투자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단위에서 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1,000만에서 5,000만 원 사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전자 재조작이 안 간 NK셀도 분명히 큰 시장이 존재한다. 특히 이거는 앞으로 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 환자들, 예비 환자들이죠. 그런 분들 대상으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피더셀 프리 방식도 택해보고 있고 알로제닉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관계사긴 한데 GI셀은 현재 피더셀 프리로 50m 배양에 성공했고 최근에 200m 배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케일업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제 답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 문제는 사실은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들 장단점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NK를 가지고 그 치료제를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그 희망적인 것은 지금 사실은 이런 바이올로지 분야뿐만 아니라 그런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수준이 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우리들이 각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답들이 꾸준히 피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NK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투자를 하시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좀 깊이 있게 들여다 보셔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문제가 어려운 곳이라고 다들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사실 그 문제만 풀면은 또 다음 단계에 훨씬 큰 발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우리들한테 주어진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NK 테라피가 제가 사실은 NK를 하면서도 전 세계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다 그 스크리닝을 해보면은 근래까지 해서 사실은 NK는 거의 죽어가는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능이 좀 그렇게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카티나 이런 것에 비해서 조금 낮아 보이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다시 이제 되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그런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그 암 치료에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NK가 더 작용할 수 있는 마진이 넓어지고 뭐 그런 점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NK 테라피 하나만 가지고 암을 잡겠다 이런 것들도 너무 무모한 그런 목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컴비나토리얼 어프로치에서 우리가 초이스가 많아지고 좀 더 암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넘어가야 될 허들들이 하나씩 정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이제 저도 저희 회사를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래서 애초에 NK 테라피를 설계를 할 때 단독으로 암을 없애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암을 잘 NK가 서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건가를 먼저 서치를 하고 거기를 때려서 그 암을 치료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우리들한테 다 같이 주어진 이 숙제이고,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장명호 대표께서 해주신 말씀이 사실은 코스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트를 얼마나 적절한 그런 그 레인지에다가 세팅을 해서 더 많은 환자분들한테 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알로제네익이 좋냐, 오토로그스가 좋냐, 또 마지막에 주신 그런 아이디어처럼 지금 사실은 이게 세포를 얼리고 녹이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셀 뱅킹을 통해서 특히나 그 스템셀을 하시는 분들이 그쪽 분야를 너무 많이 발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젊었을 때 예컨대 일정한 숫자의 셀을 뽑아서 뱅킹을 해놨다가 그 나이를 먹은 후에 암이 발생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마진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 가서는 이게 오토로그스가 좋냐, 저 알로제네익이 좋냐, 뭐 iPSC가 좋냐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동안에 그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 오토로그스에서 조금 뽑아낸 셀로부터 효과적으로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리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더 나은 미래가 우리한테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실제적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GI 이노베이션에서 지금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는 사실 이게 이제 제조에서 실질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안 가본 길, 뭐 서로 간에 비교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길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클래시컬한 그런 그 NK 셀 그 제조 방법은 피더 셀을 사용을 해서 그 NK 셀을 확장을 시키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피더 셀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이게 변수가 더 들어오고 그게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피더 셀을 쓴다면 오토메이션이 이런 데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좀 그 어떤 그 장벽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NK 셀을 제조를 할 때 그냥 피더 셀 프리 컬처 시스템을 지금 그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십니다. 근데 NK 셀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상한 놈이 우리 몸에 생기면 바이러스 인펙션이 되거나 암이 발생하거나 하면은 그걸 인식해서 활성화가 되는 그런 세포 특성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피더 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더 셀이라는 게 암세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GI 이노베이션에서는 될 수 있으면 피더 셀을 안 쓰는 방향으로 지금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학을 배운 그런 입장에서 피지올로지컬한 그런 입장은 NK 셀이 가서 죽여야 될 세포와 비슷한 그런 암세포를 가지고 자극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피더 셀 프리 시스템을 이렇게 추구하실 때 조금 생각하신 점이 있거나 또 이런 우려들을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그런 발견이나 또는 뭐 그런 기술이 있으시면 그걸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가장 오늘 중요한 질문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피더셀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 아까 제가 마지막에 첫 번째 질문의 마지막에 언급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는 치료의 시대가 아니라 프리벤션의 시대가 오면 아무튼 건강한 분들이 NK셀을 맞는 시대가 올 거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이제 건강한 분들도 NK를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정을 간소화해야 되고 특히 이제 피더셀이 이제 암세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베지클들, 엑소점들 같은 것들이 일부 유전자들이나 이런 내용물들이 NK셀에 이제 퓨전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피더셀이 가장 전통적이고 좋은 방법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피더셀을 안 쓰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을까를 알아봤는데 지금 페이트 세라피트가 사실 피더셀 프리로 iPSC를 사용하기 전에 PB, 페리퍼럴 블러드에서 피더셀 프리 한번 증식을 시켜봤는데 한 100배 정도, 160배 정도로 멈췄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는 사실은 상업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페이트 세라피트스 어쩔 수 없이 위험한지를 알면서도 iPSC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근데 GI 셀이라는 저희 GI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플랫폼과 함께 만든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NK 셀을 피더셀 없이 키우는 NK 퓨어 익스펜더 액티베이션 플랫폼이라는 걸 개발해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엔실러리 프로테인들, 이중항체, 사이토카인 칵테일들을 수많은 조합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NK셀을 증식시키면서 인비트로 인비브에서 효능이 가장 우수한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중항체 사이토카인 엔실러리 프로테인 믹스처 칵테일이 되겠는데요. 이거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한 50차례, 100차례 반복 실험을 계속한 결과 건강한 사람의 PBMC로부터 얻은 NK셀이 무려 13,000배, 12,000배까지 증식하는 기술을 결과적으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m 배양도 반복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10회 구승 환자분 한 명 찌른다는 조건을 했을 때 130 바이알분이 한 번 생산할 때 생산되고 얼려서 녹여도 30차례 얼렸다 녹였다 반복을 하더라도 굉장히 건강한 세포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해서 프리벤션의 시대에는 피더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고요. 단 암 환자들한테는 피더가 있는 NK셀을 쓰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암을 살상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저희 회사가 나가는 방향은 미래를 대비하는 방식을 택했던 거였고요. 실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유례가 없이 13,000배 피더셀 프리로 확장하는 기술을 세팅이 완료되어서 GMP 공장이 지금 성남에 있는데요.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거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이게 이런 이슈들은 나중에 결국은 허가와 연계가 돼 있고 코스트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코스트 이펙티브 하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그걸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다고 해도 결국은 식약처를 설득하지 못하면은 아주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설득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제 앞장서서 사실은 그 벽을 몸을 던져서 그 벽을 허물겠다 또는 그 벽을 넘겠다 하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고 GI 이노베이션에서 그걸 앞장서서 해주시면 사실은 같이 지금 NK 테라피를 추구하는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30초만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최근에 네이처에 나온 이야기가 NK가 사실은 튜머셀을 갖다가 잠재워 가지고 나중에 이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들은 그건 피지올로지컬한 상태이고 우리가 치료하는 상황은 또 달라지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GI 이노베이션에서도 GI 101이라고 하는 그런 제재를 써가지고 그걸 같이 컴비네이션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NK셀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벌추는 안전성입니다. 다른 모든 셀 테라피틱스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그걸 강화시키기 위한 컴비네이션을 하게 되면 사실은 부작용에 대한 그런 컨선이 많이 생길 건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답해 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지금 GI101은 인터로킨 2 베리언트라서 안전한 IL2를 달았는데요. 글로벌 제약사에 허가받은 IL2에 비교했을 때 저희가 체중이 감소하거나 독성 같은 거는 이제 마우스 원숭이 반복 실험에서 발견된 적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GI101은 NK셀과 CD T셀이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10NN이라고 오늘 최근에 뒤에 보여준 거는 T셀보다 CD T셀보다는 오히려 NK가 훨씬 많이 올라가는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세포주가 개발돼서 이제 곧 삼성바이오로직 생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T셀은 좀 적당히 올라가면서 특히 CD T셀이죠. NK를 많이 올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CD T셀은 왜 필요하냐면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메모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CD T셀이나 NK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고 CD4 T셀은 이제 아무래도 항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 있는데 CD T셀은 적당히 생긴다면 특별한 그런 자가면역질환 보고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타겟을 했고요. 그래서 메모리 기능 때문에 좀 남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사실 NK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디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던진다는 의미에서 그 질문을 드렸고 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언론계나 뭐 이런 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더 아시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저희 회사나 GI 이노베이션이나 컨택을 하셔가지고 좀 더 저희들이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 어디 투자 회사나 이런 데 오신 분들은 쌍수 들어서 더 환영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